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안녕하세요. 힐스 유니버시티 총장님이신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상담 프로그램은 귀한 박사님의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주신 질문으로 오늘 주제를 잡아보았는데요. 아이가 말이 늦어서 고민이에요 라는 주제로 오늘 박사님과 함께 가정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한결같이 이렇게 박사님께서 인사해 주실 때마다 너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우리 김주희 아나운서가 하도 밝고 네. 또 아주 그냥 그 믿음으로 마음이 가득한 모습이어서 저도 뵈면 막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 저희 주제가 아이가 말이 늦어서 고민이에요 라는 주제예요. 근데 물론 이런 질문을 몇몇 분들한테 듣기는 했는데 오늘 특별히 한 아이를 예시로 또 두고 물론 익명 보장을 하며 그렇죠. 네,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이 늦어서 고민인 게 아무래도 부모님도 고민이시겠지만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연령이 어떤지가 참 중요하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여아들보다 그 아들들이 남성들이 더 언어는 좀 더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좀 더 성격이 느긋하고 이렇게 그 기다려 줄 수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부모님이 기대가 높다든가 이제 빨리 뭔가를 잘해야 하는 걸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크면 이제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다그치거든요. 또래들 비슷한 또래들은 막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늦는 거 보면 얘가 뭐가 잘못됐나 막 이러면서 자꾸 그거를 재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애는 더 못해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이렇게 벌써 표정 말을 안 해도 빨리 말해봐 이제 이렇게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부모 이제 교양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고 은근히 그냥 간접적으로 네. 사인을 주잖아요. 네. 그런데 애는 그거를 알거든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애들은요. 네, 네. 이 부모님이 자기한테는 온 우주인데 그렇죠. 이 부모가 자기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못마땅해하고 이런 느낌을 그냥 공기로 전달이 돼요. 네. 이게 이제 사이키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애들이 알면 갑자기 아이들이 그냥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네. 막 이러면서 아이가 초조해지면 그나마 자기 이렇게 베이스대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 마음 속에 괜찮아. 이제 어차피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어차피 인간은 평생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조금 더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인생의 큰 좌절이나 실패는 아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느긋한 마음이 필요하고 네.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너무 급하게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괜찮다. 네가 내 아들인 게 나는 기쁘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자꾸 줘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네. 그리고 또 아이한테도 그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좀 편안해져요. 그래야 이제 이 언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뇌의 기능이 이제 편안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런 기능을 방해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말이 늦다 보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그런 말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언어 치료를 받아보자, 상담을 받아보자, 놀이 치료를 해보자. 뭐 요즘은 심지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치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방송 전에도 잠깐 우리 박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뉴로 피드백인가? 네, 네네네. 네. 뉴로
저기 그 linguistic 프로그램이라는 네네네. NLP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네. 예를 들면 어떠한 우리의 뇌를 가지고 네, 이런 맞아요. 자극을 주고. 네네. 네. 또 이런 뭐랄까 음악을 정말 음악을 배우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 언어를 빨리 말할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또 소리를 통해서 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부모님이 생각하실 땐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아이에게도 어쩔 때는 그런 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막 너 치료 받아야 돼, 뭐 상담 받아야 돼. 벌써 이런 언어 자체가 아이한테는 내가 뭐 잘못됐구나, 내가 정상이 아닌가 봐, 나는 어디가 병신인가 봐, 이렇게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되면 네. 수치감을 갖게 돼요. 근데 인간에게 제일 나쁜 감정이 수치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치감을 일단 딱 갖게 되면 모든 기능들이 다 이렇게 지장을 받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발달하는 게 막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래서 이제 음악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음악 치료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우리가 재미있게 놀이 공부를 하자. 뭐 아니 재미있게 만약 놀이 치료한다 그러면 놀이 치료라 그러지 말고 또 상담이란 말 쓰지 말고 네. 우리 이렇게 재미있게 너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면 어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언어 발달에는 누가 제일 좋냐면 또래 친구들이 제일 좋아요. 또래 친구. 네. 네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과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듣고 배우고 따라하고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그 자연스러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전문가가 다루면 도움이 되는 그 영역이 있죠. 그래서 도움은 좀 되지만 그런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갖거나 네. 이제 잘못 그 조화를 유지 못하면 오히려 아이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부모님들이 우선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뭐 잘못됐구나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마다 그 발달하는 단계가 그 어느 사람은 이쪽이 발달하고 어느 사람은 이쪽이 발달해서 아이마다 그게 다 그 타이밍이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정상이다라는 기준의 어떤 이건 평균이거든요. 네. 그 평균에 의해서 그거 정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미리 진단을 내려서 아이한테 마치 나는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수치감이나 이런 걸 갖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아이가 그 자연과 더불어 그렇게 편안해. 이 자기 주변 환경이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산책을 한다든가 뭐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든가 네. 또 모래에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피부 닦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게 이렇게 늦다 빠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영역이 아직 다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애들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뇌는 너무 복잡하고 신비한 영역이 돼서 어느 한쪽이 발달하면 어느 한쪽은 늦게 마련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부모들이 기대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어떤 엄마는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네. 어떤 엄마는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어떤 엄마는 예능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기대치하고 아이의 성장 속도가 맞지 않을 때 거기서 이제 삐그덕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는 거기서 저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부모들이 아이를 잘 관찰해서 정말 아이가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너로서 족하다. 뭘 잘해야 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내 아이들로 태어났던 것만 해도 나는 너무 반갑고 기쁘다. 네. 있는 그대로 난 족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부모가 먼저 되고 그게 아이한테 전달이 되면 그렇죠. 아이는 우선 릴렉스 하는 거죠. 네. 나는 괜찮아.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조금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그게 안 되면 바깥에 나가서는 더 민감해져요. 네. 아무도 걔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다 자기 속도에 맞춰서 아이한테 요구도 하고 질문도 하고 자극도 주고 또 핀잔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흉도 보고 네. 친구들끼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정에서 줘야 되거든요. 얘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부모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는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공격, 비난, 뭐 자기를 용납해주지 않는 거, 또 막 너무 이렇게 푸시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얘가 먼저 가져야 되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저희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코로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아이에게 코로나를 설명한다면 그 아이가 과연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어떠한 그 프로텍트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가 외부에서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극으로 은근히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네. 또 우울증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지만 그런 증상이 바로 발견되지 않고 한 1년이 지나서야 이제 좀 서서히 네. 더. 네. 그래서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좀 지능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도 들었었고요. 아니면 없던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는 온 우주인 부모에게서 그 편안함과 안정감을 먼저 되찾는 게 순서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이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네. 그 직접적인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은 부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이 뭘 알겠어 뭐 그러니까 네. 잘 먹이고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면 네. 필요한 어떤 외적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걔네들은 괜찮을 거야. 또 이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것도 보면 노인이 먼저 걸리고 애들이 덜 전염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면역성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부모들은 아이한테 방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니까 이제 미처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도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알아서 하겠지 모르고 공부도 옛날에 학교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집에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부모도 처음 당하는 상황이니까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고 네. 또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또 무슨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여유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부모들이 이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들의 직장 생활, 아이는 아이들의 학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슨 가해 활동 뭐 이런 거 기껏해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거밖에는 네.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뭐 자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네. 애들을 집에서 스스로 그냥 컴퓨터 앞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쳐버리는 거죠. 대화를 안 하고 네네. 뭐 잘하지? 괜찮아? 뭐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하면 아이라고 애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부모님하고 대화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뭔가 어떤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대화를 가지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네. 공부 잘했어? 뭐 열심히 하고 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머 너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뭐지? 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다. 뭐가 제일 흥미가 있어?
뭐 어디에서 한계를 느껴, 뭐 이해가 돼,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 질문을 그렇죠. 통해서 네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네. 있죠. 제가 앞서 말이 늦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 이제 토픽을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저 지금 예시로 올라온 아이의 고민이 사실은 말이 늦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말을 더듬게 됐다고 해요. 오히려 나이가 들고 나서. 그래서 저도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말을 더듬는 것 역시 말을 언어를 이제 늦게 하는 거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부모로서 또 이런 과정을 어떻게 아이를 어떤 인내심으로 또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언어 발달이 늦는 거하고 말 더듬는 거는 물론 상관관계가 있죠. 아, 네. 그러나 더 중요한 말 더듬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성격이 급하거나 아이를 다구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한테 요구하는 속도가 아이가 준비된 속도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다구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 언어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완전히 더듬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표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빨리 대답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네네. 좀 정말 뭐 성격이 나쁘다든가 무식하다든가 막 아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든가 막 이렇게 네.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 이런 분이 아니면 너 빨리 말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데 네. 그냥 표정으로 이렇게 좀 찌푸린다든가 네. 좀 초조한 어떤 표정을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는 그걸 그냥 흡수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얘는 공기로 느껴요. 그거를. 아, 우리 부모가 나를 답답해 하는구나. 네. 그럼 나는 빨리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얘는 더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부모가 그걸 늦춰야 돼요.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어른한테는 있거든요. 네. 아이는 없어도. 네. 그래서 부모가 제일 좋은 치유자는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는 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초조한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네. 그래서 막 빨리빨리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 다구치기도 네. 하고 그런 암시를 주기도 하고 네. 막 이것도 마음이 급하니까 막 치료하겠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자 이러면 이 아이는 점점 더 나는 그래 못해. 그래서 만약 이 아이가 이런 노력까지도 포기해버리면 네.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 포기하지 않도록 네. 괜찮아. 언젠가는 다 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 부모도 자기가 하는 말 속도도 천천히. 네. 그리고 이제 심호흡도 시키고 그리고 어린아이지만 메디테이션이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그것만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숨을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도 큰 소리로 하라 그러면 더 더듬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냥 네가 마음속으로 네.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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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가만히 들어. 이제 듣는 훈련부터 시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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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네. 듣기만 해요. 네. 네. 그게 사실은 3년이 걸려요. 와.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6개월부터 듣거든요. 그렇죠. 보통 2돌이 넘어야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3년은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 더듬다든가 말더듬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포착되면 이미 그거는 놓친 거거든요. 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얘를 3년을 기다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같이 들려준다든가 네. 부모님 먼저 자기가 속도를 늦춘다든가 또 이렇게 걔보다 좀 어린 애들 이제 말 배우고 있고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런 애들하고 네.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네. 이게 놀이치료가 딴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그 놀이치료 저도 놀이치료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자기 또래하고 같이 뭐 소꿉장난을 한다든가 의사놀이를 한다든가 무슨 또 모래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놀이치료예요. 네. 그러면 애들하고는 뭐 싸움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걸 배우고 네.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참 중요해요. 아, 그 노래 네. 가사들이 참 좋은 아름다운 언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찬송가 뭐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로 어려도 잘할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가사들이 나오는 찬송가를 네.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거죠. 그럼 아이 그 수준에 맞게 네네. 그럼 애들이 저절로 그 가사를 외우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신 있게 그 가사를 소리내서 부른다는 거죠. 그럴 때 부모와 함께 부르면서 얘는 성취감을 느껴요. 네. 아, 내 이 노래를 다 가사를 다 알았어. 네. 그렇게 또 뭐 동요 같은 것도 우리나라 동요도 아름다운 동요가 참 많거든요. 네. 뭐 산토끼 토끼야 이런 것도 정말 아름다운 언어들이에요. 네네. 뭐 다람쥐 우리나라 동요들이 참 아름다워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부모랑 같이 부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재미있게 언어를 구사하는 거를 경험하면 이 아이 마음속에는 아, 언어는 숙제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즐거운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얘가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러면 다른 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말 잘한다 그래서 막 이제 요새 막 나쁜 말도 막 나오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애들이 그 게임할 때 보면 막 그냥 언어들이 굉장히 언어 폭력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막 끔찍해요. 아, 애들이 저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청소년들 하는 말 보면 요새 뭐 못 알아들을 정도의 언어들을 막 쓰면 맞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폭력이에요, 그는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 못하는 게 낫다,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는 미덕인가. 하나님 우리 그 언어를 쓸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표현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본인도 그런 언어를 써야 되고 아이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제 또래 친구들하고도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그래서 요새 팬데믹이라 그래도 친구들이 한두 명은 놀러 올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그럴 시간을 갖는 것. 네.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아들이 이제 그 구역 일종의 이제 구역장이죠. 네네. 언어는 그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러면 그냥 요새는 막 10명씩 모이지 않아요. 뭐 네. 서너 가정 이렇게 모여서 하면 그 또래 친구들 때문에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끼리는 또 걔네들끼리 즐거운 놀이들을 하고 네. 예배는 같이 드리고 찬양도 같이 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조카도 보면 아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하고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문을 열고 아이들한테 가더라고요. 친구가 있어야 네. 가니까.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이 거짓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이켜 보시고 또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다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결국 그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 누구는 그런 게 굉장히 쉬울 수 있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네. 그렇게 못해요. 네. 자기도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자기는 날 때부터 어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읽으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표정을 이렇게 발견한다든가 또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우선
이제 됐어. 그 정도면 뭐 그런 건 왜 물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아이가 하는 언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밝은 표정으로 I'm ready. 나는 네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단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언어를 내가 반복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우 더워. 11월 달인데 이렇게 더워.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야, 얼마나 좋냐, 더운 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덥다 그지? 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평가하거나 또 해석하려고 그런다거나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하는 그 입 밖에 낸 단어를 내가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 너는 그렇단 얘기지 옳다 그르다 무슨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떠나서 네. 그냥 이렇단 말이지 이제 이렇게 들어주는 그거 훈련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는 저절로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갔다 와서 아유 뭐 교회 갔다 와거나 나는 학교 가기 싫어 뭐 교회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라는 단어 묻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학교가 싫은 생각이 들었구나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러지 마시고 뭐 애가 막 그냥 운다든가 왜 울어 막 이러지 마시고 네. 그냥 옆에서 손만 꼭 잡아준다든지 네. 이렇게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다 이제 이렇게만 사인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애들은 말해요. 네. 하라 그러면 안 하는데 네. 내가 네 옆에 있어.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양은순 박사님과 아이가 말이 늦어서 고민이에요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끝으로 오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고백하면서 그분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부모님도 자녀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자녀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지만 네. 근데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너를 사랑해 이러면 아이도 나는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메아리가 쳐져요. 네. 그런 언어를 쓰면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자녀 옆에서 그런 이제 뱃속에서부터 좀 소리를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6개월 태아가 6개월만 되면 울울 소리를 듣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꾸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지금 태명도 많이 짓잖아요. 네. 그래서 귀여마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 뭐 아니면 아빠는 지금 회사 나가는데 회사 나가서도 네 생각이 날 것 같아. 엄마랑 잘 지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맞아요.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나눠주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 작은 그런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 오늘의 귀한 강의 가르침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편식하는 남편, 꼭 닮은 저의 아들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든지 고민 상담, 질문 등 환영합니다. AM1190 미주복음방송 카카오 채널 열려 있으니 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늘 박사님께서 나눠주신 귀한 나눔 꼭 실천하는 저희 가정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가정, 오늘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잃지 않으며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한 가정